오늘 첫 번째 인트로는 질문 주신 중에 지금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신 분들께서 너무나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정보 공개 청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대로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십니다.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세요. 그런데 국방부가 답을 안 준답니다. 예, 정보 공개 청구 딜레마에 빠진 국방부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예, 우리 대호코람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김용수님께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라실님도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정보 공개 연장 통지가 왔습니다. 정보 공개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예, 연장 사유는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통 통상 보면은 MB 시절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군사 기밀이다. 끝. 통보를 안 했죠. 예,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께서 하는 정부의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걸 공개하자니 모든 게 그냥 낱낱이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보여질 텐데 어떻게 공개를 하냐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보면 현재 국방부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초창기에 조작의 주체였던 사람들이 연관급 때 참 많아요. 중형급들, 특히 올해 조개껍데기에 나왔던 그 가리비만 하나만 하더라도 조모 중령 당시에 상당히 깊숙하게 그것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자들 협박까지 하고 한 딱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것이 수집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소위 이제 연관급들은 그 다음에 잘 안 남았어요. 특히나 또 선체 부분에 이재혁 대령이라는 분은 선체를 검증할 때라든지 선체와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책임을 물 생각이지만, 연관급들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군의 수뇌부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질적으로 조작과 왜곡의 실무자로서 실제 집행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의 수뇌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니, 지난번에 그 PD수첩만 하더라도, 그죠? PD수첩에서 뭐 이런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죠? 왜 PD수첩이 전반부 방송만 하고 후반부 방송을 안 했는지는 퀘션마크지만, 제가 추측컨대 많은 진술들 가운데 전반부가 방송이 됐는데 바로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분들 첫날 공개한 진술서를 내가 다 받았는데 내용이 다른데 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반부가 편집을 새롭게 해서 내놓거나 아니면 후반부를 잘라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PD수첩이 봉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께서, 국민분들이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진술서를 받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다르네?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 그래서 면피를 하겠다는 거죠. 심의회를 개최한다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정보를 그 당시에 사고 난 직후에 나왔던 그런 진술 내용들이 공개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다. 군사기밀이 어떻고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현 국방부 장관 면피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또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 의견 청취라고 하는, 제3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진술을 한 사람들은 당사자잖아요. 본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은 공개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뭐 PD수첩하고 인터뷰한 내용과도 다를 테고, 너 그때는 이런 말 했네? 하게 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3자의 의견 정치가 왜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국방부의 답변. 저도 20몇 건의 정보 공개를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고라실님한테
통지를 보낸 것처럼 저 사람들을 고민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해보십시오. 항적 교신 기록 한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 옛날에 연평해전 한참 해전 중에 있던 것도 바로 해전 당시에 전투를 벌이고 있는 당시에 상황이 생생하게 국민들한테 녹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서해에서 교전 벌이고 있는 그 교신 내용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됐다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내놓고 그냥 해난사고를 내놓고 해난사고를 보고하고 받고 하는 내용의 교신을 감추고 있다? 그거 하나 내놓으면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함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내놓으면은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진실이 밝혀질 일이고, 그걸 내놓을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쳤지만, 한번 내다 달라고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는 얘기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딜레마에 빠진 국방부, 그리고 또 우리 이학규님께서 몇 번 질문을 주셨어요. 최승호 PD, 제가 최승호 프로젝트 했지 않습니까? 최승호 PD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진파, 공중음파는 좌초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폭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지진파에 꽂혀있는 분들 많습니다. 또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분이 지진파 이거는 그러면 지구자연연구 지질자원연구소 지자연이 그러면은 거짓 발표를 했단 말이냐, 그 발표가 신뢰할 수 없단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하기야 모든 기관, 그것이 국방부든 감사원이든 어디든 국가기관이 항상 정직하게 말을 하지만 않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승호 PD가 사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진파, 공중음파 이거는 좌초로 설명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적어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 먹물들의 한계라는 건데 전혀 들여다보질 않아요. 지진파든 음파든 굉음이든 좌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좌초할 때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좌초 타임은 9시 15분이에요. MBC에서 특종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있는 그 MBC가 사건 당시에 해군 상황실의 장교가 최초 상황 보고서를 자신의 운명과 함께 보내준, 제보한 그 최초 상황 보고서의 9시 15분 상황의 최초 상황, 그게 좌초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음파 안 났습니다. 스르르르 그냥 SH, 샌드, 모래와 SH, 쉘, 조개 껍데기로 있는 그 모래무지에 선원함이 스르르 밀고 들어간 게 첫 번째 사고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지자인이 말하는 9시 22분 상황에서의 큰 소리 2번, 뭐 그것 하나는 지진파, 하나는 공중음파, 아무튼 2번의 소리가 났다는 부분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진술서에도 2번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저나 이종인 대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인양 전문가 의견이 같습니다만 첫 번째 상황은 충격에 의한 큰 소리, 굉음이고 2번째 큰 소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2번째는 소위 말하는 공중음파라고 이야기하면 날카로운 소리예요. 날카로운 소리는 천안함의 갑판, 주갑판에 두꺼운 철판이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즉 함수와 함미가 분리해 나가는 순간의 소리라고. 근데 그거는 저하고 이종인 대표의 말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폭발 자체가 어뢰가 폭발한 굉음이냐 아니면 충격에 의한 굉음이냐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만약에 어뢰가 터졌다면 그 인근 주민들 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초함이 함포를 쐈을 때는 그쪽 주민들 막 이 뭔 소린가 해서 막 바깥에 튀어나왔습니다. 함포 사격 때는. 그런데 어뢰가 터졌는데 그 인근 주민
연화리 쪽 주민에 아무도 안 나왔다 바깥에. 다시 말해서 불과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어뢰가 폭발할 만큼의 굉음은 아니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건 주민들이 튀어나오지 않은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막 튀어나왔어야죠. 그리고 두 번의 소리는 1차는 충격에 의한 소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 떨어져 나가는 날카로운 소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들 있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의문들. 예.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유턴 후에 알리바이라든지 그 다음에 21시 15분 최초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가족들과 통화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해야지 단순하게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좌초로 설명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폭발로 생각한다. 그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네. 지진파든 공중파든 음파하고 좌초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좌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좌초 때는 아무 소리 안 났다고요. 스르르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사고에서 소리가 두 번에 걸쳐 나는 겁니다. 충격 때 한 번, 배가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갈 때 한 번. 철판이 떨어져 나갈 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깡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교님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곧 할배님께서 아마 자제분께서 지금 애기를 곧 낳게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건이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공군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공군을 봐도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하죠. 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공군이 아니라, 육군이 아니라, 대한해군 모든 군을 해서 대한민국 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군 수뇌부 할 것 없이 전면 재개편이 필요할 만큼의 큰 사건입니다. 이거 덮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거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인혁당 사건 덮었어야 됩니까? 87년도 박청준 여사께서 돌아가셨던 그 물고문 사건도 덮었어야 됩니까? 사회적 파장이 클까봐?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든 5.18 광주 민주화 항쟁도 우리가 덮고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것이 열려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또 숙제가 남았습니다. 과거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도 국민을 속인 사건들까지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려 그러면 지금 11년 지났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건은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역사는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던 문제 우리가 확실하게 다 펼쳐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그래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밝혀놓고 간다라고 말을 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곧 할배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빈달님, 진정한 진보는 김근태 의원님 정도는 돼야죠. 예, 김근태 의원님. 정말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천안함 사건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나라당이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쳐서 조사위원 교체하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또 국회에다가 천안함 조사위원 교체 요구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 공문장 국회에다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네. 발송하니까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에다가 통보를 해요. 한나라당에서 국방부에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을 교체해달라는 요구서가 왔는데 이거를 하라고 이제 왔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전병헌 원내 대표가 국방부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를 보니 우리가 조사요원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건을 올립니다. 참 덜 떨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안건을 올려서 그쪽으로 가서 조사요원을 교체할 분위기로 흘러갈 때 그건 아니요. 하고 딱 이의를 제기한 분이 뭐냐면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님. 윤덕홍 전 최고위원이신데요.
윤덕홍 최고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몇 차례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천안함 관련해서도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사람 선박 항해 선박 조선의 전문가요. 그런 사람이 조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교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교체하려고 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있던 차에 김근태 의원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추천한 조사위원은 우리가 교체를 한다니. 저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당한지 밝히지도 않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소. 라고 강력하게 해서 없던 것에서 교체하는 요구를 묵살해버리게 만든 분이 김근태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빈달님, 김근태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마포철이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자체 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부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또 진실은 송곳이라 그러죠. 마치 송곳과 같아서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으면 여기에 바지 구멍을 뚫고 나서 허벅지를 꽉 찌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낭중지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체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은 한다님, 천안함 사건은 미일 노예 나라에서 해탈하는 중요한 사건이지요. 자발적 식민지. 우리 자발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이런저런 사건 최근 들어서 그죠? 저쪽 나라 저기 미국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참 따뜻한 손길을 많이 보내죠. 백신도 그냥 다음에 갚아줘 하고 막 주겠다고 하죠. 그전에는 그쪽 대통령까지 와서 이런저런 엄청난 MOU들을 다 맺고 특히 군사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굉장히 따뜻한 우호적인 손길을 많이 보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수교 맺은 지 50년, 지금 60년째 되는데요. 네, 처음으로 한국으로 대통령이 오면서 국빈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으로 조용히 성남 비행장으로 들어왔다가 사진 찍히는 바람에 로버트 회사 갔던 페레스 대통령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행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자발적 시민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천안함 사건이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현님, 대한민국군은 워낙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참 애지간한 충격 가지고는 국민들께서 끔찍당하신답니다. 예, 아리랑님, 송태호 논문도 조작되었다는 얘기. 송태호 교수, 예, 물기둥이 없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라는 분이 이런저런 저런 해서 압력 계산을 해봤더니 압력은 겨우 몇 기압에 불과하고 온도는 버블은 전해에 영하 37도까지 떨어지고 물은 2m 정도 꿀렁했을 것이다 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어뢰 왜 만드냐고. 그러려면 돈 들여서 어뢰 왜 만드냐고요. 압력도 별거 아니고 물도 2m 꿀렁거리고 기압이 어뢰 맞아서 얼어 죽겠네. 기압이 영하 37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어뢰를 왜 만드냐고. 참 그런 계산을 논문까지 냈습니다. 예, 송태호 교수. 할 말은 한다님, 정부는 국제관계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전부 천안함 사건 잘 이용했죠. 자국들의 이익을 했죠. 중국만 하더라도 저기 저 압록강 쪽에 있는 그 100만 평 되는 거 자기들이 했죠. 지하자원 일부분. 중국이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2010년만 2번, 2011년에 한 번, 3번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중국은 그래 위로하고 알아 하면서 100만 평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그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왜 그런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갔나. 북한의 지하자원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지하자원 그 세계 10대 강물 중에 7개가 북한에 있다는 그 지하자원 그걸 그대로 묻혀두면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 북한인데 그걸 갖다가 중국한테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것 때문에 간다는 건 너무 속이 상한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주 별것 아닐 것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가 저쪽에서 들리기 때문에 또는 우리 정보 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비중 있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많이 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함 사건 당일 CNN에 하면 북한 소행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도 그랬죠. 4월 1일 내가 배를 만들어 봤어 하는데. 예, 뭐 오리지널 사운드를 해볼까요? 내가 배를 만들어 봤어 하는데 북한 소행 아니라고 뭐 그랬고요. 4월 6일 날 원세훈 국정원장도 그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방위에서 북한 소행이라고 볼 그게 없다. 다만 4월 2일 날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소행인 것처럼 어뢰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 네가 범인이야 그랬죠. 호라실님, 공수처 걱정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책임 전가하기 위한 질문인가요? 국방위원 기동민 의원이 참 쓸데없는 질문을 했죠. 아니 자기가 국방위원이면 자기가 밝혀서 자기가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국방위원이 김부겸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분위기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국방위원들의 분위기가 이거 좀 그냥 좀 덮어놓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재선 3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걱정이 그래서 용기도 없고 당장 코앞에 재선 3선에 도움되는가. 제가 한 번씩 브리핑을 하거나 만나서 국회의원들 제가 지난달에는 모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 만나서 그것도 이제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두 번 다시 민주당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브리핑하는 일은 오늘 이후로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국회의원도 의원이지만 그 참모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그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건드렸다가는 의원님 재선 3선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얼굴에 가득하고 솔직하게 그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대상일 뿐입니다. 예, 이재호 선생님, 예, 미군의 정보 공습의 시효 몇 년인가요? 정보 공개 시효가 나라마다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시리아 사막에서 시리아의 원자로가 폭파되는 사건 말씀드렸죠. 그 2007년이에요.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폭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했죠.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 10년이 지난 2017년 관련 문서를 일체 공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10년 전인 2007년에 시리아 사막에 우리가 폭파시킨 것 맞다. 그러면서 또 큰 소리 칩니다. 중동에서 어떤 국가든 핵 개발 우려가 있는 데는 우리는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건 10년짜리였던 거죠. 근데 지금 11년이 지나도 천안함과 관련된 거 공개 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20년짜리인지 30년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통킹만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30년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찌감치에 꺼집어낸 사람이 바로 위키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게 위키리스크가 그렇게 해서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기간은 저야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여는 문서로 나오는 일은 뭐 몇 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비 선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일본 어뢰 천안 격침하고 폭파 주변 생물체 가리비밤 살생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미국과 현대전 펼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안함 선체 조사를 할 때 미국 대표, 영국 대표 같이 돌았었거든요. 같이 돌면서 왜 이 정도 배를 반토막 낼 만한 이 정도의 폭발력이 충격파가 있었는데 왜 죽은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조류 때문에 이렇게 샥 이제 셔내려갔을 것이다 뭐 그래요. 아니 저 조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이 인체 이런 데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Environment Green Torpedo 친환경 어뢰 우리 네티즌들이 친환경 어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더니 자기도 씩 웃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트로로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